안녕하세요. 2023년 10월 4일 태국 뉴스입니다. 4일 태국 외무부 청사에서는 짜카풍 외교부 차관과 수다원, 관광체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방콕 쇼핑센터 사건에 대한 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방콕 시안파라곤 쇼핑센터에서는 어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중국인과 미얀마인 여성 각 1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세타 총리는 태국 주재 중국 대사와 미얀마 대사와 전화통화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깊은 애도를 표했으며 태국이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최대한의 지원과 구제책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당국은 관련 대사관과의 주요 소통 창구로 상황센터를 설치해 유족들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태국 정부는 앞으로 모든 분야의 안전 기준을 높이고 태국인과 외국인 피해자의 심리치료, 국민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태국 관광 이미지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태국 정부는 안다만 해안 관광 활성화를 위해 팡하 신공항 건설을 추진합니다. 스타 총리가 푸켓과 팡하를 직접 방문한 가운데 발표가 이루어졌으며 푸켓 국제공항의 2단계 확장과 팡하 신공항, 그라비 공항의 확장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팡하 신공항 건설에는 약 7년이 소요될 것으로 공항은 2031년부터 가동될 예정입니다. 시안파라곤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으로 직원으로 일하던 미얀마인 1명이 숨지고 태국인과 라오스인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피팟 노동부 장관은 이들이 가입한 사회보장보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으로 숨진 피해자의 유족들에게는 사망보상금 10만 바트과 장례비 등 총 20만 바트씩 지원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에게는 4만 바트 이하의 의료비와 2만 바트 유금, 근로손실 보상으로 하루 353바트씩 최대 5만 바트까지 지원될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3일 밤 클렁프렘 중앙교도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은 교도소 내 작업동에서 발생해 1시간 만에 진화되었으며 사상자는 없다고 당국이 밝혔습니다. 법원 대변인은 용의자의 14세 소년은 24시간 내에 소년법정에 나와 체포 현장 심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용의자가 촉법 소년으로 처벌받지 않겠지만 부모가 책임이 없다는 걸 입증하지 못하면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정신질환이 있는 아이를 충분히 돌보지 않았다면 부모가 방임죄로 처벌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상국은 방콕 수도권에 폭우가 내릴 수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방콕 대부분의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4일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외환시장에서 바타가 달러당 37.07바트까지 하락했는데 이것은 10개월 만의 최저치입니다. 16세 이상 전 국민에게 1만 바트의 디지털 머니를 지급한다고 공약한 정부는 10월 말까지 관련 내용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급된 디지털 머니 1만 바트는 2024년 2월 1일부터 사용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5,600억 바트, 우리 돈으로 20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태국의 두 번째 지구건축 위성이 7일 오전 8시 36분 프랑스령 기아나 우주기지에서 발사될 예정입니다. 태국 우주지리 정보기술개발원은 SNS로 발사 장면을 생중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파타야 국제불꽃축제가 11월 마지막 주인 24일과 25일, 금요일과 토요일에 개최됩니다. 파타야 해변에는 약 40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들 것으로 이번 행사의 관광 수입으로 2천만 바트 이상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누틴 내무부 장관은 지방 행정지사들과의 회의에서 신규 총기 면허 발급을 중단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 총기와 흡사한 모양을 한 모형 장난감총 또한 당국에 등록해 통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되었다고 합니다. 태국 관광 마케팅협회의 키티 회장은 이번 총격 사건으로 10월 태국을 찾을 중국인 관광객이 50% 이상 약 30만에서 70만 명 정도 감소해 올해 말까지 100만 명의 관광객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500억 바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것인데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인도인에 대해서도 비자 면제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일 오후 5시경 방콕 후아막에 위치한 인도어 스타디움의 지붕 일부가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휠체어 여자농구인 U25 세계 선수권 대회 개회식과 첫 경기가 열리기 직전에 발생했는데 사상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당국은 폭우로 인해 지붕이 손상된 것으로 보고 조사와 복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무부는 방콕 빈댕 지역에서 운영되는 비밀 도박장을 급습하고 손님과 직원 54명을 체포했습니다. 이 도박장은 지난 2022년 8월에도 적발되었었는데 이후 비밀리에 다시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푸켓 경찰은 빠똥 최대의 유흥가인 방나거리에 위치한 바를 단속했습니다. 태국에서는 자정까지만 술을 제공할 수 있고 2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한데 이 업소는 시간 이후에도 술을 판매한 영수증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업소는 무허가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손님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촌부리 사타입에 위치한 페리부두에서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뒷좌석에 타고 있던 여성은 곧바로 탈출했지만 앞좌석에 타고 있던 23세와 22세 남녀 2명은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수코타이 지역에 폭우가 내리면서 용강의 수위가 상승하고 있는데 피산 울룩 지역도 홍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강 유역의 마을과 농경지가 침수된 가운데 많은 주민들이 대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에서 총격 사건이 다발하는 이유 중 하나가 불법 총기의 유통 문제 때문입니다. 경찰이 지난 7월 방콕 사판숭 지역에서 불법 총기 판매상을 검거했는데 압수된 총만 1,865정, 실탄도 82,458이나 압수했다고 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태국 내 총기는 1,030만 정으로 세계 1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동남아시아에서는 총기 보유율이 가장 높은 국가라고 합니다. 한편 법적으로 등록된 총기는 약 620만 정이지만 미등록 불법 총기가 600만 정 가까이 되는 것으로 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상국은 4일부터 13일까지 북부로부터 순차적으로 우기가 끝나고 겨울 건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한편 태풍 고이누는 7일에서 8일 사이 중국 남부 해안에 상륙 후 약화할 것으로 태국에 한 차례 많은 비를 몰고 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뿜짜이타이당의 사리퐁 의원은 태국 내 카지노를 합법화하면 3,570억 밭의 수입을 거둬들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카지노 위원회가 설치되어 조사를 벌였는데 80.67%가 유흥복합단지 개설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관계자는 카지노 설치로 불법 도박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막대한 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3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라용무앙 지역에 폭우가 내리면서 많은 지역에 돌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수쿰 윗도로는 50cm에서 최대 1m까지 침수되면서 승용차의 지붕만 보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상점과 주택, 농경지까지 침수 피해가 발생했는데 피해 주민은 최근 10년간 비만 오면 이 같은 돌발 홍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